엄연순, 새신랑의 물건을 움켜쥐고 돈독하다고 외친 임돈독전. 고부군에 사는 생원 경씨에게는 혼기를 넘긴 딸이 있었는데 적당한 헌처 자리를 알아보다가 부안에 사는 임씨의 아들과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첫날밤을 맞았지만 하필 신랑의 배꼽 발에 커다란 종기가 나는 바람에 아무런 운후의 정도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4일이 지나버리고 말았는데 경씨가 남몰래 딸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그래. 서방이 잘해주더냐? 그 말을 듣더니만 벼랑간 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만 뚝뚝 흘리자 경씨는 오동나무 바퀴를 들어 올릴 만큼 대물이던 진나라의 노예처럼 임서방도 그랬을 거라며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 물건으로 딸을 거칠게 대해서 상처를 입힌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작은 딸을 조용히 불러 언니가 운 이유에 대해 물어보게 했습니다. 언니는 여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목이 쉬도록 서럽게 울며 말했습니다.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건 전부 아버지, 어머니 탓이다. 서방님은 남자 구실을 전혀 못하는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그럴 수는 없지 않니? 작은 딸이 들려주는 말에 경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로구나. 그리고는 냉큼 사돈인 임씨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습니다. 기댁의 아드님이 장가를 와서 3일이 넘도록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으니 저희 집의 후손이 끊길까 몹시 안타까우면서도 걱정스럽습니다. 얼마 뒤 사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사돈께서는 제 자식의 물건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일전에 다리 아래서 물고기를 잡을 때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왼손으로 쥐면 오른쪽이 한 움큼 남고 오른손으로 쥐면 왼쪽이 한 움큼이 남을 정도로 실했습니다. 더구나 이웃에 사는 김오군의 여종 막덕이를 첩으로 삼고 두 남매까지 떡하니 낳고 기르고 있는 판국의 이 무슨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십니까? 아마 그날은 먼 길을 떠난 탓에 피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대로 따끔하게 타이르도록 할 테니 너무 염려치 마십시오. 사돈의 답장을 꼼꼼히 읽은 경씨가 기뻐하자 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고 글만 보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좋았던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경씨는 또 다시 슬픔에 빠졌습니다. 한편 경씨의 큰사위 우씨는 단순무식한 성격이었는데 집안의 묘한 분위기가 감돌자 참지 못하고 대뜸 장인 장모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두 분의 안색이 상당히 어두우신데 집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우리 자식 같은 사람인데 무엇을 숨기겠나? 이번에 새로 온 사위가 3일이 지나도록 큰일을 치르지 못하는 바람에 걱정이 돼서 그런다네. 그 말에 큰사위가 눈을 부릅뜨고 팔소매를 걷어 올리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니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뒤에 새신랑이 돌아왔는데 큰사위는 몰래 문 뒤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후다닥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는 다짜고짜 새신랑을 붙잡아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새신랑의 물건을 움켜쥐었는데 과연 묵직하면서도 위험이 넘치는 것이 훌륭함 그 자체라서 큰사위는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온 집안이 떠나가라 고함을 쳤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처제는 복을 타고났나 봅니다. 새 신랑이 어휴, 정말 돈독합니다. 그날 밤에 경씨는 신방에 문구멍을 내고 꼼짝도 않고 서서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엿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랑은 종기도 말끔히 나았겠다. 집에서는 혼줄도 났겠다. 후련한 마음으로 세찬 눈보라가 날리듯 소나기가 퍼붓듯 인정사정 없는 화끈한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경씨는 거의 자빠지듯 방으로 달려 들어왔고 너무 들뜬 나머지 말의 순서도 뒤바꾸며 부인에게 외쳤습니다. 어서 등잔에 술을 따르고 그릇에 불을 밝히시오. 그리고 실엉 위에 올려놓은 바구니에 보관한 홍시를 꺼내서 수고한 신랑에게 대접을 좀 하시오. 부인도 덩달아 기뻐서 폴짝폴짝 뛰며 말했습니다. 홍씨를 고이 모셔둔 게 나 주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목마른 임서방 주려고 그런 게요. 부인은 계집종에게 엎드리라 하고 그 위를 밟고 섰는데 무거운 광주를 내리려고 온몸에 힘을 주다 보니 그만 방귀가 뿡하고 새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려고 여종에게 덮어씌우고 매질을 해댔는데 그때 경씨가 황급히 몽둥이를 뺏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다급한 와중에 매질할 시간이 어디 있어. 게다가 예로부터 혼례식 날 신부가 방귀를 뀌면 복이 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 지금 계집종이 반기를 끼었으니 우리 집에 큰 복이 굴러 들어올지도 모르는 일이오. 그러자 부인이 손뼉을 치고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뛴 방귀입니다. 호호호. 정말 내 딸은 큰 복을 받겠네. 역사가는 이런 평가를 내렸다. 경씨 딸의 음란함과 임씨 아들의 아둔함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울화통이 터지는구나. 고작 며칠 밤을 지내고 서방이 불굴하며 울고불고 제 부모를 탓하질 않나. 또 부모가 화를 낸다고 핏대를 드러내고 이를 치른 사위나 어리석기는 매한 가지다. 게다가 큰 사위 오씨가 확인을 한다며 새 신랑의 물건을 불쑥 만진 것은 더더욱 어이없는 일이었다. 만약에 제대로 된 신랑이었다면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잠시 물러나서 신부의 음란함을 다스렸어야만 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내대장부의 행동이었다. 하지만 경솔하게 불구라는 말의 발끈에서는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발버둥을 쳤으니 정말 꼴불견이 따로 없었다. 더구나 장인은 말까지 더듬고 장모의 괄약근까지 약해지게 만들었으니 정말 한숨만 나온다. 옛 속담에 손님이 가진 그릇의 크기를 보고 대접을 해야 하며 집주인의 능력에 따라 밥을 얻어먹어야 한다고 했다. 또 잠자리를 탐하는 자는 잠잘집에만 집착한다는 말도 있다. 아무래도 그 신랑과 그 신부에 딱 맞는 말인 듯하다. 오늘 엄연수는 새 신랑의 물건을 움켜쥐고 돈독하다고 외친 임돈독저였습니다.